예, 오늘 일과는 모두 끝난 것 같고요. 지금 베트남 시간으로 1시 30분이 지나서 35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, 결국 집 찾는 거는 포기했습니다. 지금 가지고 있는 주소가 전부 호적 주소라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야만 찾을 수가 있는 주소고요. 그곳에 간다 해도 아무도 없는 그런 주소예요.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난 곳, 본적이죠. 본적 주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일단 난림까지는 갔다 왔는데, 거기서 이제 애가 다닐 중학교는 찾았어요. 그곳에서 앞으로 10일 이후에 계약을 하고 하니까 그때 와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일단 뭐 그쪽 정보는 주질 않고, 또 이제 개인정보니까 주지 않겠죠. 그러려니 합니다. 한국도 개인정보는 넘겨주질 않잖아요. 근데 뭐 굳이 그거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그거는 사실 포기를 했고요. 저는 이제 이 북곡에서는 제 일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고, 저는 이제 내일 하노이로 출발을 해요. 하노이로 출발하는데,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는 게 그 택시 운전 기사예요. 그래서 택시 운전 기사를 내일 아침 6시에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. 그 친구도 참 대단하죠. 자기가 와서 나를 태우고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 하니까 대단한 거죠. 근데 무슨 속셈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그 친구가 나를 알아봤을 건데,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카톡 안에 있는 사진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을 건데, 나를 태워다 주겠다라고 흔쾌히 승인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,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. 무슨 속마음으로 나를 자기 차에 태워서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는 건지 좀 제가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. 결론은 두 가지예요. 그 친구가 멍청하던가, 아니면 내게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, 어떠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, 그러니까 이 형님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다라고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요. 하여튼 이 형님이 나머지 일은 잘 마무리를 하기를 바라고, 또 좋은 결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, 뭐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셨지만 좋은 결과로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여자가 사기를 쳤고 돈을 뜯어냈고, 이 형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,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오랜 동안 혼자 살다 보니 또 외롭고 지쳐서 거기에 의지하고 기대면서 사람을 맹신을 했던 게 이제 죄라면 죄겠죠. 네, 이 형님도 이제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많은 후회를 해요. 자기가 병신짓거리를 했다. 너무 사람에 빠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 같다. 오늘 후회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한편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, 돈은 돈대로 나갔고, 사람은 사람대로 떨어졌고, 돈 잃고 사람 잃고죠. 문제는 이제 업체인데,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오늘 그 여자 부모 집을 찾으면
자기가 오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 집을 찾질 못했어요. 그러면 안 오겠다라는 거죠. 그 집을 찾아야만 온다 한 거니까 우리가 못 찾았으니까 안 오겠다. 조금 무책임하지 않아요? 그래서 제가 이 업체 이름을 밝히지는 못해요. 왜냐면 제가 괜히 그 이름을 밝혔다가 역고소 당하면 저만 손해니까는요. 제발 국제 결혼하려고 생각하시는 또 친구분들, 동생분들, 그리고 저보다 연배신 분들도 있겠지만, 그런 형님들도 계시겠지만,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라. 제발 이쁜 거 찾지 마세요. 어린 거 찾지 마세요. 몸에 문신이 있는 여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 전통 홀레식 안 하는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. 그런 전통 홀레식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. 부모가 가짜든가 형제가 가짜든가, 그리고 몸에 문신 있는 여자들 8, 90%는 술집에서 몸 팔던 여자들입니다. 그런 여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국제 결혼을 해요. 참 한심하죠. 자, 여기서 이 여자도 허벅지하고 등에 큰 문신이 있었어요.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. 근데 업체에서 문신 있는 여자를 왜 소개를 해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업체에서 하는 말이, 문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응? 서로 좋아하면 됐지. 문신이 무슨 문제냐. 틀린 말 아니에요. 하지만 그 여자가 문신을 했을 때는 이 보수 사회에서 우리 한국보다도 더 보수적인 이곳에서 여자 몸에 문신을 한다. 그것도 큰 걸로. 그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질 않죠. 부모로 인정을 안 해요. 근데 이 형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 혼례식을 안 했어요. 약혼식만 했습니다.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. 여자가 해달라는 거 절대 해주지 마라. 근데 해줬어요. 업체에다 이 형님이 물어봤어요. 여자가 이거 뭐 핸드폰 해달라고 한다. 이걸 해줘야 되냐? 그랬더니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, 좀 신랑으로서 자기 부인인데 해주면 어떠냐?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건 아니죠.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해줘라.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업체에다가 신랑이 얘기를 하면 업체에서 여자한테 제재를 가해야죠. 너 왜 한 달에 한국 남편이 한 달에 이렇게 생활비하고 교육비하고 보내주는데 왜 핸드폰 해달라, 뭐 해달라, 뭐 해달라 계속 돈 요구를 하느냐. 제재를 해야죠. 그게 업체에서 할 일이죠. 그냥 소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소개해주고 결혼식 했고 혼인신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. 업체에서 해줘야 할 일들은 혼인신고까지만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도 두 사람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단돌이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어느 기간 정도,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1년에서 2년 정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근데 이 업체는 아니에요. 제가 어제 전화통화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어제 전화통화 하면서 이 업체 사장의 마인드를 봤어요. 어쩌라는 거냐? 니네 둘이 싸워서 헤어진 거 아니냐? 응?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? 이런 식이에요.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들어와라. 당신네들 혼인 중개 계약서도 이분한테 안 줬지 않느냐? 가져와라. 혼인 중개 계약서 가져와라. 그걸 가져오면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.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
재진행 여부가 있고 그냥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. 남편 쪽, 그러니까 신랑 쪽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 즉시 그거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. 돈 1,500, 1,700 낸 거 또 여자한테 투자했던 뭐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다 그냥 날리는 거예요. 근데 그 반대로 신부 측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개업체는 재진행 또는 무상 재진행이에요. 여기서 진행은 무상 재진행 또는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그 결혼사업법에 결혼중개사업법 그 계약서, 표준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업체는 계약서도 주지 않았고 사후 관리도 되지 않고 또 지금 신랑이 이렇게 베트남까지 와서 막 찾아다니고 헤매는데 일절 도움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. 그래서 제 이 업체를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강남에 있습니다. 강남 역 근처 반포 그 사이에 있습니다. 업체 사장은 여자고요. 남자가 베트남에서 이제 중개하고 맞선 보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요. 그 딸이 베트남에서 통역사로 있어요. 근데 딸이란 얘기를 안 해요. 통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신부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냥 국제결혼 하겠습니다.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. 라고 찾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. 이쁘면 오케이. 늘씬하면 오케이. 그냥 오케이예요. 그래서 받아들여요. 한국 남자 오면 소개시켜 줍니다. 그래서 한국 남자가 이 여자 이쁘고 마음에 듭니다. 근데 막상 첫날 밤 치르던 날 여자 몸에 문신이 있고 또 한국어 교육 기간 중에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업자에게 얘기를 하면 어쩌라는 거냐. 니네 부부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.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업체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. 진짜 제 심정 같아서는 그 업체 이름을 지금 당장 올리고 싶어요. 당장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보게끔 하고 그 보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 업체만큼 피해갈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. 그런데 또 법이라는 게 이름을 동의 없이 올리거나 공유를 하면 거꾸로 제가 걸리잖아요. 그래서 안 합니다. 안 하고 단지 어느 부분에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. 한국에 여자 사장 혼자 있습니다. 사무실이 있고요. 베트남에 사무실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신랑들이 들어오면 사무실을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. 뭐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소개팅을 하고 남자를 바로 숙소에 들어가게 합니다. 숙소도 후진 곳이에요. 3성급 이하 좀 지저분한 호텔을 협력을 해서 신랑을 머물게 하고 또 맞선 본지 이틀 3일. 아까 낮에 영상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마무리 못 짓고 그냥 꺼졌습니다. 그래서 이어붙이기를 했는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.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입니다. 결말은 며칠 후에 결말 나는 거 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아침 6시에 하노이로 출발을 합니다. 하노이에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